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 2012년 2회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교환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준비를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 보면 절대 참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 주소 없음, 여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주소가 없다라는 건 여기도 없음, 상관없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절대 주소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없으면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절대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반드시 절대 주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도 안 해도 되는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하나 제가 빠뜨린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강의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 보면 정답 파일이 있습니다. 문제 파일이죠. 한글 문제 파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와 연습이 주어져 있어요. 문제와 연습. 이건 뭐지? 문제는 뭐고 연습은 뭐야? 여러분들을 위해 두 개를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를 연습하고 나면 파일이 나중에 또 하고 싶을 때 없어지겠죠. 그래서 혹시 모를 것 같아서 문제와 연습을 두 번씩 연습해보라고. 또 뭐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를 복사해서 또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두 번씩 연습해 보시라고. 물론 한 번만 해보셔도 되겠고. 이렇게 해서 문제와 연습이 같은 파일입니다. 같은 파일. 그러면 진행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파일 첫 번째, 한글 파일의 문제 작업이죠. 첫 번째 파일은 기본 작업 1.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서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2012년 1회 때 참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한 입력 방법들을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기본 작업 2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A1에서부터 H1까지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궁서체, 여기 찾지 마시고 직접 써주라고 그랬습니다. 궁서체, 그 다음에 17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이중실선 있습니다. 이중실선, 여기는 아니고, 이중 밑줄이라는 거 있죠. 이중 밑줄. 이렇게 해서 이중 밑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3, A4부터 A3, A4. 이때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마우스로 블럭만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따로따로 영역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누르고 두 번째 누를 때부터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범위를 잡아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각각의 영역의 가운데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A3부터 H4까지 A3부터 H4까지 이렇게 전체 범위를 잡고 도둠체 12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둠체 12포인트. 그 다음에 글꼴색. 글꼴색은 파랑색 있습니다. 글꼴색은 파랑색. 채우기색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풀고 세 번째 문제로 와보겠습니다. C5부터 E15까지. C5부터 E15까지 이 범위를 잡고 세 자리마다 컴마 천 단위 구분기호를 하라는 거죠. 천 단위 구분기호와 함께 개를 넣어라. 어디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컨트롤 1을 누르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사용자 지정 서식을 들어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 맨 뒤에 0인 경우와 샵인 경우의 차이점. 1회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1회 문제를 좀 참고해 주시고 뒤에 개라고 쓰겠습니다. 개. 샵, 샵 0은 천 단위고 뒤에 개는 따옴표. 한글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영문이라든가 특수문자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따옴표를 붙이는 걸로 정리하자라고 1회 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와 함께 뒤에 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H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10 여기입니다. H10에 2분기 효자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또는 단축키 Shift F2번을 눌러도 되겠죠. 기존에 있는 내용은 모두 지우시고 2분기 효자 품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자동 크기로 설정하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다 커서를 놓고
메모 서식을 들어가면 글꼴 탭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안쪽의 커서가 아니라 외곽 테두리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메모 서식을 들어가면 맞춤 탭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동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빼면 없어져요.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메모가 나오지만 마우스를 치우면 메모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표시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표시. 따라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시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메모가 마우스가 어디 가든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3부터 H15까지 범위를 잡고 모든 테두리,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자, 문제 2, 기본 작업 2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본 작업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주의할 점, 맨 위에는 절대 never 잡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부터, 또 거꾸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여기서부터도 안 돼요. 반드시 첫 번째 필드명 바로 밑에서부터 범위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거꾸로 잡아놓고 저 안 돼요. 또 여기서부터 저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부터 반드시 첫 번째 필드는 빼고 첫 번째 필드명 바로 밑에서부터 블럭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이 있습니다. 세 규칙. 자, 그리고 문제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실용용어가 90 이상. 자, 실용용어 여기 있죠. 자, 는으로 시작합니다. 는으로. 자, 실용용어 이렇게 하면 F4가 절대 참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F4에서 옆으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갑니다. 우리는 실용용어 각 개인별, 성명별 실용용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나씩 가야 됩니다. 대신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즉 B에서 C로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B 앞에는 고정이 돼야 됩니다. B 앞에는. B에서 C로 가면 안 되니까. 대신 4, 5, 6, 7 내려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주소가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절대 주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찍고 나면 B 앞에 숫자 앞에 달러가 붙습니다.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F4 또 F하고 4를 따로따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펑션 키 F4번을 두 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B 앞에는 달러가 붙고 4 앞에는 달러가 빠집니다. 이때 90 이상이고 그랬습니다. 90 이상이고 쉼표. 왜 쉼표? 또 조건이 있어요. 인터넷 통신 여기 있습니다. 또 클릭을 했더니 달러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또 F4 두 번 기계적으로, 나도 모르죠. 기계적으로. 자, 왜 그런지는 설명했어요. 내려오기는 해야 되는데 옆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영문자 앞에는 달러, 숫자 앞에는 달러를 없앤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70 이상이고 그랬습니다. 이상이고 그러니까 AND 조건이죠. AND 조건.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AND로. 자, 간혹 여기서 방향키로 이동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향키를 이동하면 이런 셀 주소가 나와요. 마우스가 불편하다. 나는 방향키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 F2번. 펑션키 F2번입니다. 키보드 맨 위에 있는 펑션키 F2번을 누르면 방향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게 불편하면 그냥 마우스로 가도 되고. 자, AND. 가로 열고 맨 뒤에 가로 닫고. 자,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그리고 이면서 뭐뭐 중에서 전부 다 AND 조건으로 해당됩니다. 자, 이 경우에 글꼴을 빨강색으로, 자, 서식 버튼을 눌러서 글꼴을 빨강색으로 그다음에 굵게 있습니다. 굵게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90 이상 모두 맞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70 이상 모두 만족을 하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계산 작업은 가장 마지막에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긴장하면 문제 풀다가 뒤에 쉬운 문제까지 못 푸니까 미리 쉬운 문제들을 쭉 풀고 계산 작업을 나중에 하라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고고싱 가야죠. 자, 나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이는 먼저 현재 연도 빼기 출생 연도가 있습니다. 현재 연도. 자, 현재 연도는 자, 이어 함수가 연도죠. 자, 그런데 현재 날짜가 뭐예요? today.
가로 열고, 투데이 가로 열고 닫고, 이어에 가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 2017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간혹 해가 좀 바뀌면 2018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2017에서 얘 출생연도 80년을 빼면 돼요. 80년을. 자, 어떻게 빼요? 80년을? 자, 레프트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빼기 레프트 왼쪽에서 어디? 자, 인수가 나옵니다. 밑에 인수가 나와요. 자, 레프트 어디서? 여기서 컴마 두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는 80만 빼면 되는 거죠. 80만.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1537이 나옵니다. 왜? 2017에서 80을 뺐기 때문에. 원래는 얼마를 빼야 돼요? 1987을 빼야 돼요. 그래서 뒤에 1900이 한 번 더 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87 빼고 뒤에서 1900을 빼주면 1987이 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37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레프트 가로 열고 밑에 인수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나는 안 나온다. 제 컴퓨터에는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의 인수가 2개 있는지 3개 있는지. 자, 투데이 한번 넣어볼까요? 투데이 이건 시리얼이죠. 자, 이어 함수입니다. 투데이에는 함수 인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이런 기능이 나오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안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안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옵션에 들어갑니다. 옵션에. 자, 옵션에 들어가서 고급에 가면 고급의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자, 표시 부분이 있습니다. 표시. 함수 화면 설명 표시 이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풀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자,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밑에 안 나와요. 함수 인수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제공됩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앞에서 건드려서 나오지 않는다면 엑셀 옵션에 고급의 표시에 가서 자, 표시에 가서 함수 화면 설명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해주고 확인을 눌러주고 나면 이렇게 인수에 대한 설명들을 영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로 쭉 채우기 핸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2017이었었죠. 근데 해가 바뀌어서 2018년이 됐어요. 그러면 2018에서 1980을 빼겠죠. 그럼 나이가 어떻게 돼요? 38이 되겠죠. 즉, 이렇게 중간중간 투데이 함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가 바뀌었을 때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성과가 10년 이상이면서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자,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면 승진을 그 외에는 공백을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주어진 함수는 if, and, or와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면서, 이고, 중에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and가 되겠죠. and. 자, 여기는 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은 or입니다. 즉, 이 부분과 근무평가와 교육평가 관계는 or입니다. 이 두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고 이면서 이거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조건 만족을 하고 이 둘 중에 조건을 하나 만족하면 승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이 두 개는 or로 처리하고 얘와 얘는 and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승진, 공백.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승진, 하나는 공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if는 한 번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승진, 그 다음에 뭐 보류, 뭐 탈락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if가 자, 경우가 두 가지 나오면 if는 한 번만 나오지만 경우가 세 번 나오면 if는 두 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문제를 풀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if 들어갑니다. if. 자, if 가로 열고 뭐가? 자, 먼저 성과가 10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0 이상. 자, 간혹 L3부터 L10이라고 해서 전부 다 범위를 잡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전부 다 범위를 잡으면 하나씩 내려와야죠. 이 사람이 10 이상이냐, 이 사람 각각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잡지 않고 하나만 잡아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컴마 또 근무 평가가 1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 평가가 100 이상, 또 교육 평가가
200 이상. 자, 1이 와보겠습니다. 수식 입력줄로. 자, 제일 먼저 성과가 10 이상. 그 다음에 근무평가가 100 이상. 자, 교육평가가 200 이상. 그런데 이 두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 두 조건은 오화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서 오화를 해주고, 이 둘 중에 하나 만족하는 놈과 이놈의 관계는 AND라고 했죠. AND. 자, 여기까지 AND입니다. 자, AND에 대한 가로를 마지막에 닫아준 겁니다. 아까 여기는 오화에 대한 가로를 닫아준 거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안에다가 뭐라고요? 자, 승진. 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후 겐들을 쭉 아래로 내려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적립 포인트가 600 이상이면서 등급이 VIP인 고객 수를 세라고 그랬네요. 세. 자, 카운트를 하라는 거죠. 자, 카운트는 카운트 A. 자, 숫자와 문자를 모두 세는 카운트 A.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고, 카운트 if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만 쓸 수 있다라는 거. 카운트 if는 카운트 if S가 붙었죠. S. S는 여러 개의 조건. 자, 600 이상이면서 VIP인 조건이 두 개죠.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을 할 때는 카운트 if S를 쓴다는 거. 뒤에 AND 연산자. 우리 이럴 때 AND 연산자 없어서 이거 있어야 되는데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명이 들어갔으니까 AND 연산자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카운트 if. 자, 카운트 if의 형식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카운트 COUNT if S입니다. S. 자, 조건이 여러 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 자, 조건 범위. 조건 범위는 뭐죠? 자, 600 이상. 뭐가? 적립 포인트가, 적립 포인트.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절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채우 겐들을 안 할 거니까. 자, 그리고 먼저 조건이 포함된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표 안에 조건을 씁니다. 얼마 이상? 6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조건이 포함된, 적립 포인트라는 조건이 포함된 범위를 전부 잡고, 자, 맨 위에는 빠집니다. 자, 그리고 600 이상.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여기 다운표, 자, 이 다운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여기다 다운표를 해야 되죠? 규칙입니다. 규칙. 자, 서밋 카운트 if S의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는 왜 다운표를 안 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그러면 다운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돌발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앞에 셀 주소가 있습니다. 셀 주소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셀 주소를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셀 주소와 함께 있을 때는 조건에 다운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범위 따로, 조건 따로 놓습니다. 자, 카운트 if S. 자, 적립 포인트 절대 컴마 구별이 돼버렸어요. 자, 조건만 따로 씁니다. 여기는 이 안에다가 조건을 얼마 이상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별도로 쓰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표를 줘야 된다는 거. 자, 카운트 if의 형식입니다. 형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I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역시 절대 주소를 주겠습니다. 자, VIP. 자, 역시 다운표가 들어가 있죠. 자, 두 개의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몇 명이냐. 자, VIP면서 600 이상 하나, VIP면서 600 이상 둘, VIP면서 600 이상 셋. 세 개를 만족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맨 뒤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을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자, 내신 등급이 1에서 3이면 여기 있습니다. 내신 등급이 1에서 3이면 A, 내신 등급이 4에서 6이면 B, 7이면 70이면 C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1회 때도 이런 유사한 문제를 줬는데 추주를 쓸 거냐, V루급, H루급을 쓸 거냐, 이런 참조표가 없다면 추주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운표에서 이럴 때 우리가 풀어봤었죠. 자, 그런데 이런 참조표가 주어진 경우에는 V루급, H루급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찾고자 하는 참조표에 자, 내신 등급이 있죠. 내신 등급. 이 내신 등급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찾고자 하는 참조표에 가로 방향으로 나와 있으면 H루급,
자, 이 참조표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나와 있으면 vlookup을 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hlookup 함수를 써야 되겠네요. hlookup. 자, 또 hlookup 함수를 쓸 때 여기 1이 있습니다. 1. 자, 1부터 얼마까지죠? 3까지. 4가 여기 있으니까. 4부터 6까지. 7부터 10까지. 11부터 13까지. 14 이상 나머지 모두 다. 자, 구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구간으로. 자, hlookup, vlookup 쓸 때 마지막 옵션을 0으로 써야 될 거냐, 1로 써야 될 거냐. 이거죠. 자, 이렇게 구간으로 되어 있다면 1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1로.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는 hlookup 함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hlookup. 자, 한글이네요. 자, 자, hlookup. 뭐를 찾아라? 내신 등급 안 찍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또는 아래 찍어서 이렇게 방향키로 올라오거나 내려오면 됩니다. 자, 컴마. 자, 우리는 여기 내신 등급만 찾을 게 아니라 내려와야 되죠. 이거 각각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절대 주소를 주면 안 되겠죠. 내려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참조 범위는 내려오면은 이쪽으로 막 내려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정돼야 됩니다. 고정. 절대. 자, 그리고 우리가 찾을 거는 내신 등급입니다. 찾을 건 내신 등급이지만 밑에 표시할 건 등급입니다. 등급.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유사일치를 줘야 되겠죠. 1. 자, 이렇게 구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유사일치나 또는 1을 준다는 겁니다. 유사일치가 true, true가 1 또는 1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얘 왜 에러 나죠? 에러가 나요.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자, 여기 한번 내려볼게요. 0등급이 없네요. 0등급이. 0등급이 없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순간 시겁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if error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면 자, 오류 나네? 오류가 나나 보다. 그리고 끝내면 안 돼요. 오류가 나네? 자, 여기 문제 보면 존재하지 않은 0등급은 존재하지 않죠. 이런 경우엔 등급 오류라고 표시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류가 나는 경우에 함수를 나타내는 게 if error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식을 작성해라. 수식에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수식을 나타내라. 그런데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or if error value죠. 이게 값입니다. 수식값. 수식값에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수식을 써라. 그냥 그 결과 A, B, C, D를 나타내라. 그런데 오류가 있으면 뒤에다가 뭐라고 표시할 거냐. 등급 오류라고. 자, 이렇게 if error와 함께 써주면 됩니다. 자, if error 함수는 앞에 수식이 올바르면 수식의 결과를 그대로 표시하고 수식에 오류가 발생하면 뒤에 어떤 특정 문구를 표시해서 표시해줘라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채우기. 자, 여기서 썼나요? 자, if error를 어디다 썼죠, 우리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if error 가로 열고 맨 뒤에다가 자, 등급 오류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if error 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아래로 채우기 엔터하면 이 부분은 등급 오류라는 문자가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if error와 함께 함수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계산 작업 문제. 먼저 순위를 구하여 132는 본선 진출, 나머지는 공백. 자, 그러면 랭크 함수를 써야 되겠죠. 순위를 구하려면 랭크 함수를 써야 됩니다. 랭크 함수에서 주의할 점, 옵션이 있었어요. 다른 놈들은 다 오름이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순위는, 등수는 올라가면 안 좋아요. 4등에서 5등.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등수는 떨어져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등수는 떨어져야. 자, 그래서 순위만큼은 내림이 기본이다. 별도의 말이 없으면 내림이다 라는 겁니다. 자, 는 랭크 가로 열고 뭘로 순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총점을 기준으로. 자, 이 부분은 총점 내려오면서 비교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절대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체 부분,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절대 참조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0, 내림이 기본입니다. 내림이 기본이에요. 0을 써줘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0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를 구해놓고 3위까지만 본선 진출, 나머지는 공백. 무슨 함수? if 함수를 써야겠죠. count if는 인원수, 개수, sum if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먼저
랭크 함수로 순위를 구해보고 1등, 2등, 3등 여기만 나타나야 되겠죠. 한꺼번에 함수를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작성을 해주셔야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결과가 맞는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자, if. 자, 이렇게 구한 등수가 몇 등까지? 1등부터 3등까지. 즉 3보다 작으면 그런 말이죠. 1등부터 3등까지 3등 이내이면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다운표하고 이 안에다가 본선 진출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본선 진출. 그 다음에 쉼표. 나머지는 공백. 다운표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자, 1등이니까 본선 진출이겠죠. 여기까지는 다 공백이에요. 자, 여기 3등, 2등은 본선 진출이 나오겠죠. 나머지는 또 공백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작성을 하면서 오 맞는구나, 오 그렇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해놓고 아 맞았겠지, 에이 맞았을 거야, 이렇게 혼자 하면 안 돼요. 자, 분석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 자, 분석 작업 문제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시나리오 문제는 먼저 이름을 정의해야 되는 겁니다. I21을 이익률로, I19를 순위값계로 이름을 정의해야 돼요. 자, 이름 정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I2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21이면 여기네요. 자, I21에다가 이름은 이익률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름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자,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자, 율인데 율로 오타 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반드시 이름 정의할 때는 엔터를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율로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름을 율로 바꿔버렸어요. 수식에 오타. 자, 한글에 오타가 났어요. 자, 그러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가서 이 이름을 편집을 눌러서 이름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냥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이름 정의를 해도 됩니다. 자, 혹시 이름 정의에 오타가 났다면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부분 점수 없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름 정의에 오타 나지 않도록, 혹시라도 이름 정의에 오타 났다면 이름 관리자,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와서 반드시 제거하고 또는 편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I19에는 순이익합계로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가서 자,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첫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 자,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이익률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 주의하셔야 돼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자, 뭐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 이익률이 변경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익률을 몇 프로로 변경해야 돼요? 현재 이익률이 30%예요. 이익률이 30%인데 현재 이익률을 35%로 확인을 눌러서 0.35 또는 35% 여기서는 퍼센트까지 다 넣어줘야 돼요. 0.35를 입력해야 되고 35%를 입력해야 됩니다. 확인을 눌러도 되고 바로 추가를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갑니다. 이익률 감소. 자, 두 번째 이익률 역시 이익률을 30%, 현재 30%인데 확인 버튼을 눌러서 0.25 또는 25%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시나리오는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때 추가가 아니라 이번에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익률 증가와 이익률 감소, 혹시라도 잘못했다면 삭제나 편집을 통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완료되면 요약 버튼을 누릅니다. 요약 버튼. 자, 요약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건 19셀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보고 싶어요. 합계. 자, 그래서 맨 밑에 여기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보고 싶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현재 분석 작업일 왼쪽으로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하나가 생깁니다. 자, 분석 작업 바로 앞이 왼쪽입니다. 또 바로 앞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자, 왼쪽이 기본이고 나오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기본값이 원래 30%에 7,500 정도였는데 자, 35%, 25% 각각 변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익률, 순이익합계 이렇게 이름을 정의한 거 혹시라도 여기에 잘못 나온다 그러면 이름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또는 이름 정의를 안 했거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부분 접수 없이 부분합 문제가 두 번째 분석 작업으로 있습니다. 자, 부분합의 경우에는 먼저 정렬을 해야 돼요.
반에 대한 정렬은 오름차순이다. 말이 없어도 반드시 정렬을 해야 돼요. 반에 넣고 오름차순.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와서 먼저 부분합, 가상분석에 여기 맨 끝에 있네요. 자, 부분합, 윤곽선의 부분합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정렬을 반별로 했어요. 반별로. 그러면 그룹할 항목도 반드시 반과 일치해야 된다. 자, 영어의 최대값 그랬습니다. 영어의 최대값. 영어의 최대값. 자, 이 밑에는 여기 건드려도 되고 안 건드려도 됩니다. 첫 번째는 확인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반의 최대값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을 그대로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수학의 최소값, 수학의 최소값. 이때 주의할 점, 두 번째 주의할 점,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최소 최대. 나중에 작성한 게 앞으로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순서에 상관없다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 순서에 맞춰서 작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 처리 완료됐고 다음은 이제 매크로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매크로 동작을. 자, 먼저 매크로는 자, 매크로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반드시 밖에 나와 있어야 된다. 커서가 밖에 나와 있어야 돼요. 자, 반드시 뭐 여기 이 안에 작업할 대상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밖에다 빼놓고 자,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누릅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자,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매크로 기록 누르고 서식 작업합니다. 서식 오타, 띄어쓰기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확인 버튼을 누르고 어디다가 A3, G3, A3, G3 이렇게 있습니다. 자, 홈 탭에 가서 먼저 글꼴색과 배경색을 적용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블럭을 설정을 하고 홈 탭에 가서 자, 먼저 배경색을 글꼴색부터 글꼴색을 파랑으로 먼저 적용을 하겠습니다. 파랑색, 그 다음에 배경색은 노랑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충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도형을 바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도형은 나중에 작업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그랬지만 여기서 기록 중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마무리하고 두 번째 매크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로 갑니다. 자, 먼저 다시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평균입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 확인. 자, 그리고 어디 D3에서 D13에서 자, 우리가 평균 안 구했네요.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자, 평균을 구하고 소수점 두 자리. 자, 그러면 여기다가 는 자, average 평균이죠. 평균을 이렇게 구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어디까지죠? G13, D13부터 G13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그리고 나서 소수 이하 두 자리까지. 자, 홈에 와서 소수 이하 두 자리를 이렇게 한번 늘려보십시오. 자, 두 자리 나오죠? 혹시 반대로 했다면 이렇게 줄여주시고 늘려주시면 됩니다. 소수 두 자리까지 마무리하고 자, 밖으로 빼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도형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도형은 삽입에 가면 삽입에 도형에서 먼저 사각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I3, I4라고 되어 있습니다. I3, Alt키를 누르고 I3, J4까지 I3부터 J4까지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서식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자, 그대로 놓고 여기다가 서식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자, 서식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서식에다가 연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지가 있습니다. 배지. 자, 삽입에 도형의 기본 도형 배지가 있습니다. 배지가 이거네요. 여기 배지. 자, 마우스 한 번씩 건드려서 뭐가 있는지 잘 보셔야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 도형은 어디다가 도형을 해야 되겠죠? 자, I6부터 J7까지입니다. I6부터 J7까지. 자, 맞나요? I6부터 J7까지. 맞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텍스트를 평균으로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텍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럴 때는 텍스트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도형 안에 텍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평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평균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 또 지워보겠습니다. 자, 채우기 없음, 글꼴색 자동, 이렇게. 먼저 서식, 제대로 들어갑니다. 평균, 소수 두 자리까지 처리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 과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2007 버전에서는 이 글자가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위아래 정렬, 좌우 정렬, 가운데 정렬됐습니다. 그러나 2010 버전에서는 얘가 가운데 정렬이 되지 않고 왼쪽 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에, 여기도 왼쪽 위에. 자, 문제에서 별도로 지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정렬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0 버전 문제에 맞추려면 또 텍스트 내 도형의 글자는 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하시오. 과거 2003 버전에서는 그런 지시사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2007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설정되다 보니까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었는데 또 2010 버전에서는 왼쪽으로 가 있네요. 또 2010 버전 문제에서는 차후에 그런 지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자, 현재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놓는 걸로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마지막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작업. 먼저 박성훈의 데이터가 차트에 범위를 추가하고, 자, 현재 박성훈의 데이터가 없나 봐요. 박성훈의 데이터. 박성훈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데 현재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밑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추가하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를 한번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이미 이렇게 범위가 잡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박성훈이라는 사람을 추가해야 되는 거죠. 박성훈이라는 사람의 자, 기본급과 실수령액을 추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차트에 보면 박성훈, 박현재, 신영성, 서은미 4명의 기본급과 실수령액이 추가된 이미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성명,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성명 컨트롤 누르고 기본급 실수령액입니다. 자, 그리고 박성훈, 박현재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기본급 실수령액. 또 박현재 그 다음 잡습니다. 박현재가 여기 있습니다. 자, 박현재 이렇게. 그 다음에 신용성, 서은미. 신용성, 서은미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보겠습니다. 자, 신용성, 서은미. 자, 그리고 마지막 신용성, 서은미의 실수령액을 범위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박성훈이가 첫 번째 등록이 됐습니다. 순서대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간 다음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제목을 그림과 같이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굵게 15 자주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목을 보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라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사원별 임금 현황 가로 열고 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글꼴을 한번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굵게 나와 있습니다. 홈에 와서, 자, 굵게는 적용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글자 포인트는 15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 색은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아, 이건 채우기 색이고, 자, 글자 색 맨 뒤에 자주색이 있습니다. 자주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 제목을 가로 제목으로 그림과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로 제목을 이렇게 가로 형태로 나타내라는 거죠. 자, 다시 레이아웃에서 축 제목, 세로에 가로 제목이 있습니다. 가로 제목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금액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금액에 대한 거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자, 그냥 입력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단위는 100만 단위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50만 단위로 되어 있죠, 축이.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축 서식에 들어가서 주 단위를 얼마로? 100만으로. 자, 하나, 둘, 셋, 6개, 7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00만 단위로 했습니다. 100만 단위로. 그 다음에 실수령액에 대한, 실수령액은 빨간색이죠. 빨간색. 자, 실수령액에 대한 신용성이 누구죠? 자, 신용성 내려보겠습니다. 신용성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 부분에 클릭을 하고 다시 한번 신용성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 자, 레이블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레이블 값이 그런데 오른쪽으로 갔네요. 오른쪽으로. 근데 여기는 위쪽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레이블 서식이 있습니다.
레이블 서식에서 위쪽으로 가면 되겠죠. 위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주셔도 되고, 또는 딜리트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자, 레이블, 레이아웃에 레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바로 지시를 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 값과 레이블의 위치를 표시하고, 마지막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서리가 둥글게, 모서리를 차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마무리해 주시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결과와 똑같은지 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자, 맨 밑에 빼기 0이죠. 0. 이렇게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2012년 2회 기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럴 때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됐죠. 점차적으로 이제 기본 개념들을 설명을 적게 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줄어들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3회 기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